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어제 약속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 다른 게 아니고, 한국,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잠식해 들어온 일제 문화 잔재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이제 소개를 좀 이번 주 내내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 텍스트 교재는 강효백 교수님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게 신경제유표 이 내용의 핵심적인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스터디하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더 이제 궁금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교재를 책을 사서 교보문고나 뭐 그런 데 있으니까 이 신경제표 그렇게 제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 일제청산연구소 쪽에서는 5월 말경에 5월 말일 날 강효백 교수님을 모시고 직접 강의를 들을 예정이고요. 이번 주 또 23일 날 토요일 날은 제가 또 강 교수님을 찾아뵙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얘기를 들을까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첫 시간 주제를 일제는 결국 사라지지 않는다. 단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이 책 소 제목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1편에 챕터 1에 일제는 결국 사라지지 않는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제유표라는 전체 책 이름 제목인데 이 책 내용 안에 1편에서는 그 제목으로 지금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 간단하게 길게 않고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 주제는 국회의원 금배지를 지금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막 피 터지게 지금 싸우고 아주 그냥 전쟁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개인의 사리사욕 욕망이 아마 국회의원들 선거 유세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게 국회의원 자리가 좋은가 봐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상당히 이런 혜택이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욕망을 놓지 않고 국회의원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의원 금배지를 떼어내야 할 그런 까닭 이유. 그러니까 국회의원 금배지를 우리가 왜 이 금배지는 왜 떼어내야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금배지는 일제 잔재물입니다. 일본하고 대한민국만 지금 이 국회의원 금배지 어떤 배지를 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하나의 문화, 잘못된 문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배지를 보게 되면은 한자로 혹자란 말도 있고 또 요즘은 국회라고 이렇게 한글로 박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자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읽으면은 논다 할 때 그런 논자로 이렇게 보이는 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금배지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한국하고 일본만 있다. 그렇게 지금 책에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50년대 제2대 국회의원부터 현재 지금 22대 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이 국회의원 배지 때문에 생사가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그런 이 전쟁의 역사가 욕망덩어리인 국회의원 배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식부터가 유럽식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국회의원 자리는 서비스, 봉사하는 자리로 유럽같이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회의원 세비, 국회의원은 급여가 아니고
정부 세금에서 국가 세금에서 세배로 지급이 되는 하나의 응급 형태로 국회의원 그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비죠, 세비. 세금의 비용을 예산 책정해서 지급을 하는 게 국회의원 그 급여 항목입니다. 그 급여 비용 항목이.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국회의원 이 배지는 한글로 국회의원 된 건 14대부터 현재까지 한글로 국회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배지에. 그다음에 그 전에는 한자로 들어가 있죠. 한문으로. 그래서 지금 가슴에 다는 그 국회의 어떤 여기에 다는 배지가 실질 이게 그 완장이나 같은 겁니다. 일본에서 이게 뭐 천황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천황폐하라고 하잖아요. 소위 천국 일본에서 가슴에 대한 완장으로 대개 이제 완장은 뭐 어떤 그 무슨 뭐 벼슬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의미를 부여를 해서 완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완장, 우리가 이 팔에 안장을 찬다고 하잖아요. 완장을 딱 차면은 뭔가 가구를 잡고 막 마냥 휘젓고 다니고, 뭐 보도연맹 같이 옛날에 그런 어떤 그 재미를 보면서, 어떤 굉장히 그 만석군에 대한 권세를 부렸던 그런 잘못된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윤홍길이라는 분이 완장에 대한 어떤 글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석군의 완장이다. 만석군의 권세다. 그래서 이 배지는 가슴에 다는 완장인데 사람의 어떤 신분, 소속, 뭐 자격, 지위, 직위, 계급 뭐 그걸 디자인한 것을 이 배지로서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에서 권위주의적 신분제 사회에서는 어울린다. 일본 문화가 한국에 그대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뭔가 권위주의 그 산물로 이 배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실질적으로 뭐 법 검사, 판사,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중의원, 참의원, 또 각 그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사법서사, 기술사, 기능사, 행정사, 검찰 사무관, 뭐 중소기업 진단사, 토지 가옥조사, 보육사, 아파트 관리사도 배지를 폐용을 한대요. 단대. 그 정도로 일본 문화가 지금 저도 뭐 옛날에 공기관 제가 다녔던 회사의 공기 국가기관인데 그러니까 그 배지가 있더라고. 배지가 그 회사 배지를 양복에다 이렇게 찾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는 뭐 그걸 거의 안 차죠. 그런 일본 그 잔재 문화적인 것이 그대로 내포돼 있다. 심지어 교장 배지가 틀리고 교사들 배지가 틀리대요. 학생들 반장 배지가 틀리고 분단장 배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계급주의, 아주 계단식 계급주의 된 배지가 그 어떤 민간인의 하나의 대표적인 계급장으로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군국주의의 서열 의식이 아주 축약적으로 표현된 게 배지의 문화다. 그게 이제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금배지도 나오고 일본 법조계 쪽에서는 3가지 금배지가 있대요. 변호사, 검사, 판사, 금으로 된 배지. 그런 게 한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배지 역할을 하는데 뭐 그 내용 안에는 은으로 하고 나머지 금으로 도색을 했다라고 그래요. 실제 금이 아니라고 그래요. 가격은 뭐 한 5, 6만 원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의 그 문양이 이제 황국 문양으로 제작을 대부분 했다. 일본 그 황실의 그 황국 문양, 국화 황국 문양으로 제작을 많이 했다. 그리고 어떤 가문의 역할, 의원 기장의 상패 제식이나 그런 역할을 배지에서 했고 금배지는 일왕의 1인 통치에 절대 복종한다는 그런 맹세한다는 그 303명의 그 번주들 그 특권층을에게 하사하는 하나의 권위와 영예로서의 징표로서 배지 수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일왕이
자기가 1인 통째를 에 있어서 절대 복종을 하는 배지를 줄 때는 내가 절대 복종한다. 맹세한다. 그 맹세 표식으로서 303명의 번주가 이렇게 하사를 받았다. 배지를. 그래서 권위와 영예의 징표다. 어떤 토큰이다. 사인이다. 그런 의미로 배지 수여식을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 대문 앞에는 배지 부착된 일본 왕실의 어떤 그 국장이 그대로 그려져 있고요. 각각 번주들 가문에도 그런 문양이 그 배지의 문양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성이나 전통성이나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이 대한민국 정서하고는 문화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금배지, 이 금배지가 지금 뭐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금배지 때문에 뭐 난리 법석이죠, 요즘.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금배지는 그 어떤 역사성, 정통성, 합헌성에서 완전히 이건 잘못된 제로다. 이건 버려야 할 것이다. 일본 식민지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주권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이 잘못 돌아 있는 하나의 문화적인 그 반드시 철폐돼야 할 그런 잔존 하나의 그 배지에 대한 그런 그 생활 양태를 지금 띠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기관 제1입법부 국회를 말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유물 금배지를 달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오늘날의 현대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뭐 다들 뭐 몰랐을 거예요. 금배지 뭐 그 하나의 영예의 표시고 뭐 자랑스럽게 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그 금배지, 일본에서 건너온 그 제국주의, 서열주의 그 어떤 그 상징의 표식으로서 잘못된 잔존의 어떤 배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1910년도에 국치일에 속하는 그 어떤 치욕스러운 그 국치의 연속이다.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의 연속이다. 지금도 이렇게 달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은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뭐라고 나와 있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명백한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 대한민국 1조 2항 2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완전히 돼 있는데 이 배지 국회부터가 지금 입법부인 국회부터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컬한 사실이죠. 그래서 일부는 그 국회의원 개혁파 소장파 중에서는 금배지를 떼자는 의원이 그렇게 나올 만도 한데 지금 여태까지 한 사람도 국회만 들어가면 의원이 되면 금배지를 떼자는 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신생 정장들 많이 생겼잖아요. 개혁을 하려면 이런 것부터 자신부터가 내려놓는 개혁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보여지는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금배지부터 권위주의부터 내가 내려놓겠다 하는 게 이번 그 여러 의원들이 좀 젊고 참신한 의원들이 주장을 해라. 좀 혁신을 해라. 국회부터 본인들부터 그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이제 세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비는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국가 세금으로서 연 얼마에 이렇게 그 하나의 응급 형식으로 연금 형식으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에요. 월 보수로 책정돼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를 보수로 바로 잡아야 한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금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비를 보수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비는 법률 쪽에서 일본식 세비라는 말은 일본식 용어라는 것이죠. 이 법률에도 없는 일본식 용어인 세비라는 얘기죠. 원래는 세비하면 떠오르는 것이 국회의원인데 오직 국회에서만 쓰는 거니까요. 일의 대가로 받는 것은 영어로 이제 pay, 보수,
라고 하는데 임금, 급료, 봉급, 노임, 월급, 주급, 연봉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수를 쓰는데 이제 그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뭐 대통령도 보수를 받고 국무총리도 보수를 받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군 참모총장, 장군, 판검사, 경찰, 군인 모든 공무원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보수를 받습니다. 그래 국회만 세비로 받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세비가 이렇게 받을 정도로 참 대단한 국회다. 제가 이제 국회를 좀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좀 디스를 좀 하는데 이 방송을 좀 듣고 그런 후보들을 좀 많이 요청을 하고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 배지부터 띄고 또 세비도 바꿔라. 보수 개념으로 바꿔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만이 보수를 세비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 그 국가기관에서 한 해 동안 쓰는 경비가 14세기 중엽의 조선은 대한민국 우리 조선은 나라를 창업한 초창기에 세비가 필요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요. 이 세비를 쓰는 경비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한 해 동안 쓰는 경비를 14세기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조선 초기죠. 그때 세비라는 용어를 써서 했다. 그다음에 국가기관의 관료 등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일제는 황실과 친일파 관료에게 자기를 내리고 세비를 지급해 주었다. 일제시대 때 잔재죠. 세비는 그때 생긴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는 황실과 친일파 관료들에게 내렸던 직위를 함께 내렸던 세비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 이것을 지금 세비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그냥 무료로 교통수단까지도 지금 공짜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상당한 세비를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수당 활동비 다 포함해서. 근데 이 부분도 세비가 아닌 하나의 보수 개념으로 정착이 돼한다. 그렇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 몰랐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나 저도 내 주위에 있는 것부터 일본 잔재, 이 어떤 문화, 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이 적폐를 깔끔하니 일소를 하고 없애야 하는데 전혀 우리는 이게 어떤 매너리즘이나 이 기득권화 이미 나도 모르게 이 천착돼 가지고 내 머릿속에 천착돼서 우리 생활 그 환경 문화 안에서 이미 그 개토화됐다는 얘기죠. 개토화되고 천착돼 가지고 한마디로 이걸 문제의식을 못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를 좀 하는데요. 아마 너무 좋은 교재였기 때문에 아마 또 5월 달에도 이거 외에 이제 다른 분야를 또 전문 교수님 모시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들을 예정인데, 한일 합방 조약 제5조에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 그 조약 제5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의 자기를 주고 또 은급을 준다. 그렇게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표창을 하는 일본이 이제 황제가 표창을 하는 이제 인정되는 자에게 영의 자기를 주면서 또 은급을 준다. 그때 세비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매국노 사실 이런 조선 총독부가 1910년 10월 12일 특별회계 세출 예산 외에 이씨 왕가와 종일 매국노들에게 세비를 지급하는 명치 천황의 칙령을 공포했다는 것이죠. 그때 1900 한일합방 하면서. 그래서 그런 또 뭐 조선 귀족령에도 그런 내용들이 세비가 하사됐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뭐 순종 때 의친왕 이강과 이회 공족 2명에게 83만 원 세비도 주고 뭐 유길준, 윤흥열, 이완홍, 뭐 손병준, 박재순 그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한테 이런 응급을 줬다. 세비를 줬다. 세비를 하사했다. 그런 개념을 지금도 국회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지금도 국회에는 세비, 금배지를 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그런 실상입니다. 아주 너무 이게 바른 올바른 걸로 대한민국화해서 고쳐나갈 것들이 너무 많이 잔재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만국의 그 반대국가 왕실과 종일 외국인에 대한 신분 보장과 세비의 공급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 만국. 나라가 망하는 길이 바로 원래 중국에서 세비는 황제가 유공자에게 내린 거액의 상급을 뜻했다는 겁니다. 황제가 어떤 공이 있는 사람한테 이 거액의 상급을 내렸던 게 세비예요. 그래서 이게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이 공파 동시에 국회에 대해서 세비를 하사한 것은 일본 제국의 그 의원법에 나와 있대요. 1889년도에. 뭐 하여튼간 일본에서 넘어온 거. 그러니까 그 외에 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세비까지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에 따라서 일본 제국 의회에서는 기주권 의원 윤치호, 무궁화 삼천리 활해강산 애국가 작곡 작사자 있지 않습니까? 윤치호. 저 같은 종씨 아닙니다. 저는 파평인데 거기는 그 해평인가 막 그런 그 윤씨인데 다른 윤씨예요. 해남 윤씨 있고 다른 윤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파평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해평 윤씨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윤치호 등 어떤 종일 매국 10명에게 월 2,000엔 현재 환산하면 4천만 원 정도 세비가 주어졌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비는 법률에만 있던 세비가 입헌 군주국 일본국에서 오히려 헌법 규정으로 격상이 됐다라는 얘기죠. 일본국 헌법 49조에 그 세비 얘기가 나와요. 국고에서 상당한 세비를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문화를 그대로 우리 국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요약하자면 국회의원 세비는 전 세계 303개 이 나라에서 날입해 있던 일본 열도를 통일하여 일왕이 통치에 공을 세운 일본 본토 귀족과 나아가 일본 제국 영토 팽창에 공이 많은 식민지 귀족들에게 일왕이 하사한 응급이라는 얘기예요. 일왕이 하사한 응급이다. 그래서 이 세비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일왕이 하사한 지금 응급을 받는다라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국회에서는 세비 책정하고 매년 그 예산 예산위원회에서 확정할 때 세비 확정하고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인지 모릅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해야 하는데 이에 반해서 공무원 보수는 사용자 국민이 근로자인 공직자에게 일한 대가로 주는 월급입니다. 급입니다. 바로 공무원 보수는 우리 국민이 모든 사용자인 국민이 근로자인 공직자에게 일한 대가로 주는 급여라는 얘기예요. 급여. 이런데도 국회의원 보수를 계속해서 세비 이렇게 부를 것입니까? 세비? 그것은 대한민국이 국가기관 제1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 일부가 입법부인데 입법부 국회에서 입법관 국회의원 스스로 정말 이제는 자정을 하고 스스로 판단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할 복입니다. 국회의원 앞으로 4월 10일 총선에 남았는데 국회의원 여러분들, 후보자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세비, 금배지 이 두 개만큼이라도 공약을 좀 걸어주십시오. 국회 들어가면 이거부터 스스로가 내려놓겠다. 잘못된 일본 잔재 청산을 하겠다라는 것부터 확실하게 공포를 좀 해주시면 저는 발을 벗고라도 손발을 벗고 제가 그 후보를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만우절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일본 잔재 문화에 대해서 또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 내일 또 이 시간에 제가 또 방송을 좀 30분 정도 이렇게 해드릴 예정이니까 긴 시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잠식해 들어온 잘못 자리 잡고 왜곡되고 개토화돼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머릿속에 천착돼서 잘못 생활 패턴 문화가
일본식화된 그런 이 잔재를 우리는 일제를 청산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가져야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하게 이 방송을 지금 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저도 뭐 놀랬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놀랬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주위에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찰리의 세상 얘기 TV를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수정해 나가고 또 다른 점을 인정하고 교통해 나가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우리가 갈라진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그 웰컴 투 동막골 각 주인공들의 역할이 되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저는 그걸 연출해내고 그걸 각 분대로 시나리오를 제가 제시를 해놔야 하는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 교감을 갖고 하나의 일치되는 서로 연합하는 그런 그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크게 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내일도 이제 모레 계속해서 제가 한 4-5번 정도를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렇게 좀 꼭 좀 찰리의 세상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